정수기 점검하러 온 아주머니가 남긴 작은 쪽지 한 장이 완벽해 보이던 가족의 가면을 벗겨냈습니다. 겉으로는 효부였던 며느리의 진짜 얼굴과 두려움에 떨던 시어머니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영숙 할머니가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준호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한동안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기암 선고를 받았다는 현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병원 복도에서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는 준호에게 아내 수진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여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어머님 꼭 이겨내실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와 그다지 가깝지 않았던 수진이었기에 이런 위로가 더욱 고마웠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준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사실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어머님,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시면 어떨까요? 제가 옆에서 잘 모실게요. 준호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던 수진이었기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준호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수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께서 이런 상황에 혼자 계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제가 옆에서 간호도 해드리고 약도 챙겨드릴 수 있잖아요. 준호는 아내의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수진은 시어머니와 종종 의견 충돌이 있었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곤 했습니다. 그런 수진이 기꺼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나선 것은 정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 어머니를 간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야. 수진은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가족이잖아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저도 이제 어머님께 효도할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어머니는 준호와 수진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수진은 아침마다 어머니를 위한 영양식을 준비했고 약 복용 시간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준호는 출근 전 어머니 방에 들러 인사를 나누고 퇴근 후에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준호가 물으면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수진이가 정말 잘해줘서 고맙구나. 어머니도 처음에는 수진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아해했지만 정성스러운 돌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매일 아침 어머니의 방을 청소하고 식사를 직접 떠먹여드리며 약 복용 시간을 알려드렸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헌신적인 모습에 더욱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합가한 지 한 달쯤 지나자 어머니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암 자체의 진행 때문일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몸무게가 급격히 줄고 안색이 창백해졌으며 식욕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어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준호가 없을 때 어머니의 눈빛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수진이 방에 들어오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준호가 물으면 어머니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것이 단순히 병의 진행 때문만은 아니라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호는 어머니가 먹다 남긴 죽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약통에서 평소와는 다른 알약이 섞여 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 물었을 때 수진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의사 선생님이 새로 처방해 주신 약이에요. 소화를 돕는 약이라고 하셨어요. 준호는 의심을 접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준호를 괴롭혔습니다. 밤에는 종종 어머니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아침이면 어머니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에게 여러 번 물어보았지만 어머니는 늘 괜찮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준호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고 방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준호가 퇴근 후 어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놀라서 몸을 떠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방을 나온 준호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진 것 같아? 뭔가 불편한 게 있으신가? 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암이 진행되면서 정신적으로도 영향이 있나 봐요. 의사 선생님도 말기 암 환자들은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수진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준호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자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어둠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어머니는 준호를 보자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준호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이렇게 마른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생각해 보니 합가 후 급격히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암 때문에 체중 감소가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 빠르게 야위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뭐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잠시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려는 찰나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들어오자 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따뜻한 우유 데워 드릴게요. 좀 드시면 잠이 오실 거예요. 준호는 어머니와 수진을 번갈아 보며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 수진의 갑작스러운 등장, 그리고 둘 사이의 묘한 분위기가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수진이 우유를 가지러 나간 사이 준호는 다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말씀하시려던 것 같았는데. 어머니는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나 여기서. 그 순간 수진이 우유를 들고 돌아왔고 어머니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하려던 말이 궁금했지만 수진 앞에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우유를 어머니에게 건네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시고 편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제가 일찍 와서 모닝콜 해드릴게요. 준호와 수진이 방을 나온 후 준호는 침실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하려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왜 수진이 들어오자마자 말을 멈췄을까?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퇴근길에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서 수진과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보니 수진의 오빠 수철이었습니다. 어머님, 유 원장은 어떻게 됐어? 아직도 못 찾았어? 수철의 목소리는 낮고 조급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유 원장이라니? 왜 수철이 어머니의 유 원장에 관심을 갖는 걸까? 아직 서랍 속을 다 뒤져봤는데 없어. 아마 은행 금고에 보관하신 것 같아. 수진의 대답에 수철은 짜증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빨리 찾아야 해. 시간이 얼마 없잖아. 시간이 얼마 없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 수진과 수철의 수상한 대화,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소리 없이 뒤로 물러나 현관으로 돌아갔고 다시 문을 열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나왔어. 수진과 수철은 화들짝 놀라 대화를 멈추고 준호를 맞이했습니다. 수철은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준호야. 지나가다 들렀어. 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갑작스러운 효부 행세, 어머니의 급격한 건강 악화, 그리고 수진과 수철의 의심스러운 대화,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준호는 이제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과 수철의 대화,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일찍 정수기 점검을 위해 온 코디네이터의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수기 점검하러 왔습니다. 은영이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여성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졸린 눈을 비비며 정수기가 있는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수지는 외출한 상태였고 어머니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영은 능숙하게 정수기를 점검하며 가볍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도 몇 번 이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 준호와 어느 정도 안면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도 함께 사시나 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셔서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은영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나요?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물으시죠? 은영은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어르신께서 물을 마시시는데 누군가가 그 물에 뭔가를 타는 걸 본 것 같아서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어머니의 물에 뭔가를 탄다고? 그것은 수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영은 준호의 반응을 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정수기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떠나기 전 조용히 준호의 책상 위에 조그만 쪽지를 남겼습니다. 혹시 어머님 식수나 음식, 약에 평소와 다른 점이 느껴지신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이상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준호는 쪽지를 읽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던 걸까요? 하지만 아내가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준호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들어오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준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준호를 보자마자 안도하는 표정을 짓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준호야, 오늘은 회사 안 가니? 조금 늦게 갈 거예요. 어머니, 요즘 드시는 약이나 음식에 이상한 점 없으세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사실은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서류 놓고 와서 다시 왔어요. 어머니는 순간 굳어졌고 준호에게 손짓하며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속삭였습니다. 준호는 더욱 의심이 커졌지만 일단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고 집중도 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은영의 쪽지를 다시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퇴근 후 준호는 곧장 전자제품 매장에 들러 소형 CCTV 몇 개를 구입했습니다. 매장 직원은 집 보안용이냐고 물었지만 준호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산다는 사실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수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방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더욱 마르고 약해져 있었고 눈에는 피로감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곧 모든 게 좋아질 거예요. 제가 약속할게요.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잠든 후 준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과 어머니, 방, 주방 등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카메라는 작고 눈에 띄지 않아 쉽게 발견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영상은 준호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이 죄책감이 들었지만 어머니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준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준호는 어머니 방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듯 뒤척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후 곧바로 휴대폰으로 집안 CCTV를 확인했습니다. 수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너무 지나친 건가.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경 준호가 회의 중 잠시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죽을 가져다 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죽을 내려놓기 전 수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 그 내용물을 죽에 섞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영양죽 만들었어요. 다 드셔야 해요. 준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정말로 어머니의 음식에 뭔가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에 집중할 수 없었지만 어떻게든 참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다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철이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과 수철은 어머니가 낮잠을 자는 동안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돼가?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아? 수철의 목소리는 조급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 의심받으면 안 돼. 천천히 진행해야 자연사처럼 보일 거야. 수진의 차가운 대답에 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연사라고? 그들은 정말로 어머니를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장은 찾았어? 아직.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새로 만들어놨어. 어머님 도장만 찍으면 돼. 수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내 동생이야. 이 모든 게 끝나면 우리가 그 재산으로 뭘 할지 생각해 봤어? 준호는 더 이상 보고 듣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즉시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일부러 회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늦게 귀가했습니다. 집에 도착하기 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휴대폰으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진과 수철이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잠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철이 어머니의 손가락에 도장을 묻히려 하고 있었고 수진은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지장을 위조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여보, 벌써 왔어요? 회식 일찍 끝났나 봐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수철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 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도장이 찍히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 어머니 방문간에 서서 물었습니다. 준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이 끔찍한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호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 방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방을 나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늦게 들어갈 거야.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수진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갑자기요? 다음 주에 정기 검진 있지 않았어요? 응, 그런데 어제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의사 선생님께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 괜찮아. 내가 오늘 약속 있다고 했잖아. 나 혼자 다녀올게.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깨워 병원에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준호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순순히 따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준호는 어머니를 진료실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최근에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셨어요. 그런데 제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어머니 몸에 독성 물질 검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의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준호의 진지한 모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준호는 어머니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어요. 어머니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내 탓이 아니야. 나도 말하고 싶었지만 무서웠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이가 내 음식에 뭔가를 넣었어. 먹고 나면 항상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 그리고 밤에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내 물건들도 자꾸 없어지고. 내가 미쳐가는 줄 알았어. 준호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오늘 이 일을 끝내겠습니다. 검사 결과 어머니의 혈액에서 실제로 미량의 독성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했고 준호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직접 수진과 수철을 대면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준호는 어머니를 안전한 곳에 모셔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집에 가고 있어. 수철이 형도 좀 불러줘. 중요한 얘기가 있어.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집에 가면 얘기할게. 준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과 수철은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님은요? 병원에 계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응, 안전한 곳에 계셔. 준호는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수진이 어머니의 죽에 이상한 가루를 타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이어서 수진과 수철이 어머니의 유언장을 위조하려는 장면, 그리고 어머니가 잠든 사이 도장을 찍으려다 실패하는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과 수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수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수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려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준호는 이미 현관문을 잠가둔 상태였습니다. 앉아. 도망칠 생각하지 마. 준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철은 주저앉았고 수진은 여전히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다가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어머님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 재산이 모두 당신 이름으로 가게 된다면 내가 평생 당신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한다는 걸. 수진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어머니를 독살하려고 했다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수철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신데 조금 빨리 보내드리는 거지. 그 대신 우리가 그 재산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준호는 수철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구나.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알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구역질하고. 그런데도 너희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수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난 처음엔 그럴 생각이 없었어. 그냥 어머님을 모시고 잘 해드리려고 했는데. 수철 오빠가 계속 재촉하고. 수철이 벌떡 일어나 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모든 계획은 내가 짠 거잖아. 내가 언제 너 보고 독약을 타라고 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그들의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어머니를 독살하려는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증거 영상도 있습니다. 수진과 수철은 경찰이라는 말에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 준호에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는 통화를 마치고 두 사람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이 곧 올 거야.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 수철은 갑자기 현관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준호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철은 창문으로 향했지만 준호가 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도망가면 더 나빠질 뿐이야. 수철은 준호를 밀치고 창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다음 날 준호는 어머니를 퇴원시켜 어민이 댁으로 모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어머니의 몸에서 발견된 독성 물질은 장기간 복용하면 심각한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지만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을 조정해 가능한 한많은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호가 어머니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수기 코디네이터 은영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수기 점검하러 왔습니다. 준호는 은영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덕분에 정말 큰일을 막을 수 있었어요. 은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때 쪽지를 남겼는데 정말 도움이 됐는지 걱정했어요. 준호는 은영을 거실로 안내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쪽지 덕분에 제가 의심을 품게 됐고 결국 CCTV를 설치해서 모든 증거를 잡을 수 있었어요. 은영은 정수기를 점검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대화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그 정수기 아가씨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는 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영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한 달 후 수진과 수철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준호와 어머니는 법정에 출석했고 모든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CCTV 영상, 의사의 진단서, 그리고 위조하려던 유언장까지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수진과 수철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살인미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준호와 어머니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한 봄날이었고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앞만 보고 살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문득 정수기 코디네이터 은영이 생각났습니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은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은영이 정기 점검을 위해 방문했을 때 준호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은영은 부끄러운 듯 선물을 받았고 준호와 어머니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암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의사들도 놀랄 만큼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위해 근처에 작은 정원이 있는 집을 마련했고 어머니는 그곳에서 꽃을 가꾸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주말 준호와 어머니는 약속대로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공원은 생기가 넘쳤고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무 행복하구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이제 우리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잠시 주변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어머니는 문득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니?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큰 욕심 없이 그저 행복하게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고 앞으로의 날들은 더 밝고 행복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